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사실 제가 어제 좀 몸이 안 좋아서 목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어제 매주 월요일 날 진행하고 있었던 7시 저녁 방송도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고 좀 목소리가 좀 죽었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부분도 올려드리지 못했고, 또 어제 아침 시황도 뭐 정신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 그 엔터 키를 제때 누르질 않아서 그죠? 오후에 알게 돼서 오후에 올린 점도 매일 아침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미국의 주요 지수가 혼조권으로 월요일 마감을 했죠.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26일 지난주죠. 아케고스 캐피털의 이 마진콜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그죠? 그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 혼조권을 보였고, 또 거기에서 기술주들의 약세 부분을 일정 정도 갖고 온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장의 개별성 종목 부분들도 중요하고 섹터 흐름도 중요하지만 시장 전체의 판을 흔들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기 때문에 월가를 뒤집어 놓은 21조 블록딜, 거기엔 배후에는 한국계 빌황이라고 그 인물이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 기사와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관련 부분을 올려놨는데, 이렇게 보면 요 월가를 뒤집어 놓은 21조 블록딜 배후에 한국계가 있다. 뭐 한국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빌황의 아케고스베스트 캐피털, 아케고스 캐피털이 배우고 거기에 투자한 CS나 노무라 이 부분이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급락을 했죠. 이 아케고스에 돈을 빌려준 IB들, 뭐 이게 한두 개겠습니까, 그죠? 그런 쪽 라인 부분들의 이 금융주들의 약세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사실 빌황은 2012년 내부자 거래 혐의 등으로 월가의 블랙리스트에 올려져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뭐 생긴 것도 뭐 이거 괜찮게 생겼네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사태를 만들었는데, 자, 중요한 부분은 이제 26일 지난주죠. 26일 대형 미디어와 중국 기술주 위주로 약 21조 5천억 원 규모의 블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가총액이 약 350억 달러 가량 증발했는데, 블록딜은 대량의 이 주식을 시간에 등해서 이제 서로 협의한 가격에 의해 파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블록딜을 할 때 할인해서 팔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우리 법인 부분 기업들이 뭐 블록딜로 매도했다라고 그러면 기본 7% 8% 급락한 듯이, 그죠? 이 빌황이가 이 아케쿠스 캐피탈의 이 블록딜을 진행한 부분으로 보게 되면 결국 마진콜에 의해서 블록딜을 했기 때문에 싼 가격에 매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 흐름들이 그 시장에 있어서 충격 요인으로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비단 이제 그런 한두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런 영향 흐름들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급락을 했고, 비압콤의 주가 뭐 오른쪽에 보시면 급락을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뭐 중국 기업인 바이두와 텐센트도 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때 미중 관계 악화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한 영향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바이두와 이 텐센트도 지난주 30% 정도 급락하는 영향을 보여줬고, 지금 차트에 보듯이 비아콤이나 이런 부분들도 급락을 한 부분이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의한 하락 부분들, 그게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이런 아케고스의 대출을 했었던, 그죠? CS나 모건 스탠리, 뭐 노무라, 골드만삭스 이 주요 은행들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은행들이란 뭐 잘 나갈 때 그런 부분들을 위험을 감수하고 뭐 돈 빌려주고, 다행히 이제 골드만삭스는 이 블록딜 이전에 아케고스에 대한 대출을 해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죠? 그런 부분들 흐름들 속에서 여타 금융주들은 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전체적인 약세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헤지펀드 마진콜 사태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이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 전반적인 부분이 약세를 보였고, 어제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장 초반 갭 상승했다가 하락했었던 요인 부분도 결국은 이러한 요인 부분들이 작용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요인들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를 보여줬었던 상황이잖아요, 우리 시장 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의 영향이 클 것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의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미국 시장에 있어서 악재 요인이라고 하는 증세와 관련된 부분, 그것이 놓여져 있고, 또 그 이전에 지금 아케고스 캐피털의 이 블록딜과 관련된 마진콜 이 부분에 의한 시장의 교란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도 어제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를 보게 되면 오히려 선물 부분은 매수를 했고, 그리고 현물 부분 주식도 그죠, 매도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장 이 3,000포인트 내에서의 매도의 적극성 부분은 크지 않다,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조정의 기간, 이 흐름들이 아직 제한적인 가운데 있어 조금 더 이제 조정 기간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우리 시장은 이미 1월 11일 날 고점, 코스피 고점을 치고 2달 반 넘게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 거기에서 이제 어제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이 차익 거래와 관련된 부분, 그죠? 차익 거래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4월 1일부터 과세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세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제까지 일정 정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죠? 그런 흐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 대형성 종목 부분들의 매도세가 나왔고, 그동안 상승했었던, 급등을 했었던 뭐 효성그룹주나 이런 부분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일정 정도 나온 정도로 파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어제 우리 시장의 수급 구조나 흐름들로 봤을 때 추가적 약세는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미국 시장에서 지금 이 블록들과 관련된 부분, 사실 이 뉴스도 주말에 나왔었던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의 이런 관련 주들, 그죠? 아케고스 캐피털에 투자했었던 회사들이 대한 이 회사들이 급락을 하면서 그 영향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늦게 또 그 사항과 관련된, 이런 사항과 관련돼서 시장에 너무 큰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어제 우리 시장만의 약세 흐름 부분, 수급적 부분에서 조금 금융투자 매도가 좀 강했었던 부분은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국민연금의 이 기금관리위원회의 그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름 국민연금이 보유비중과 관련된 부분을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마련하지 않겠느냐라고 염두에 뒀었던 금융투자의 선행 매수세가 4월 달로 국민연금의 그 포지션 부분에 회의가 연기가 되니까 그 물량까지 일정 정도 나오면서 시장을 음봉으로 만들었었던 압박 요인이었다라는 쪽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시장 변동성의 흐름들 부분들이 일정 정도 이 전체적인 시장의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이끌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 김기수의 생각입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